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기오염편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오염편은 대기의 기체의 특성, 그 다음에 대기오염 지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요점정리책 139페이지랑 회색책 102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공기가 오염되면 대기오염이라고 하잖아요.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어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등 많은데 공기를 이만큼 가져왔을 때 질소가 대부분을 요만큼을 질소가 차지하죠. 근데 질소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기체예요. 과자 봉지 넣을 때 질소 충전하잖아요. 그때 쓰고, 그 다음에 잠수부들이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천천히 안 나오고 갑자기 나올 때 혈액에 공기 기포가 생기면서 혈전이 생기는데요. 그걸 우리가 잠한병이라고 하는데, 그때 질소 기체가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질소는 그렇게 뚜렷한 특징이 없어서 살짝 넘어갈게요. 산소는 정말 중요하죠. 우리 산소가 없으면 진짜 조금만 한 3초만 숨을 못 쉬어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간호실기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응급시 호흡 확보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경련 환자 간호할 때 측위로 돌려서 이렇게 토할 수 있으니까 토하는 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측위로 돌려서 호흡기를 확보해야 할 정도로 우리는 산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실기랑 연관돼서는 호흡기 확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 사용 방법, 산소는 또 폭발을 잘 하잖아요. 좀만 스파크 팍 켜도 정전기 한번 일어나도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통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원에서는 그래서 합성섬유가 아니라 합성섬유는 정전기가 잘 나잖아요. 그럼 병원에 불이 나기 쉬우니까 병원에서는 면립을 쓰고 면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산소는 보통 21% 농도가 적당해요. 너무 고농도일 경우에는 산소 중독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저농도일 때는 산소가 결핍이 되겠죠.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써요. 여기서는 키워드가 딱 이거밖에 없어요. 군집독, 실내 오탁도 기준 0.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좁은 방에 사람들이 이렇게 빠글빠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산소 다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뿜잖아요. 근데 환기가 안 되면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겠죠. 머리가 무겁고 속도 답답하고 뭔가 공기가 되게 탁한 거죠. 그래서 실내 오탁도 기준을 0.1%로 잡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동시에 머리 아프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서서히 머리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군집독이라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창문 열고 환기시켜서 신선한 공기, 신선한 산소 넣어주면 돼요. 기체의 특징과 해결 방법, 간호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 쉽겠죠. 일산화탄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기체예요. CO라고 쓰는데 이산화탄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근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C탄소에 산소가 이렇게 두 개가 안정적으로 붙어 있어서 독은 없어요. 우리 커플들은 뭔가 분노는 없잖아요. 근데 일산화탄소는 솔로예요. 짝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고 되게 독성이 많은 가스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덜 헷갈릴 것 같고요. 이산화탄소는 짝꿍이 있으니까 안정적이고, 일산화탄소는 짝이 없어서 독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는 언제 나오냐면 뭔가 불을 붙였을 때 이게 산소랑 같이 깨끗이 타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젖은 연탄이라든지 연소가 덜 된 거죠. 그럴 때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면은 이거는 회복한 후에도 되게 큰 후유증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산소는 보통 21%로 하고 고농도 잘 안 쓰거든요. 여기서만 유일하게 고압 산소 치료라고 해서 완전 고농도의 산소를 콸콸 틀어줍니다. 이래서 간호실기가 헷갈려요. 아니, 고농도는 산소 중독 때문에 쓰지 말라면서 왜 일산화탄소 때는 중독되면 고농도 산소 틀으래? 이렇게 예외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은 문제가 어떻게 응용해서 나와도 덜 헷갈릴 것 같아요. 다음은 대기오염 지표 볼게요. 우리 자동차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 이런 전광판 보셨을 거예요. 오존부터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게 나왔는데
대기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오늘 공기질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요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오존 분진, 납, 벤젠 이렇게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대기오염 지표가 아닌 것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솔직히 요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 글자만 한번 따서 외워볼게요. 1, 2, 아, 5분, 납, 벤. 사람 이름이에요. 외국인인데 이름이 1, 2아예요. 러시아 사람 같아요. 그래서 1, 2, 아, 오존, 분진, 납, 벤. 5분 만에 벤은 반납해야 되나봐요. 그래서 1, 2아, 5분, 납, 벤 이렇게 외워볼게요.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 지표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 중에 다음 중 대기오염의 지표가 아닌 것은 그래서 1번 이산화탄소, 2번 일산화탄소, 3번 오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산화탄소가 있다면 일단 보기에서 제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없더라. 요걸 특징으로 보시고 1, 2아, 5분, 납벤 이렇게 해서 앞 글자만 알아도 뭔가 보기를 지워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볼 거는 대기오염 지표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염물질이 있는데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1차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화합물이에요. 2차는 화합물과 화합물이 만나고 산소를 만나고 햇빛을 받아서 산화되고 막 이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게 바로 2차 오염물질입니다. 그래서 1차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화학 수식 같고요. 내용이 단순합니다. 근데 2차 오염물질은 좀 이름이 어렵고 생소해요. 스모그, 케톤, 판, 오존, 라돈. 뭔가 용어들이 되게 어렵죠. 1차도 물론 어려운데 얘는 어디서 과학 시간에 들어봤을 법한 이름들이고요. 2차는 완전 생소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대기오염 파트는 대기오염이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의 원인이 뭐고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이런 걸 알아보면 좋아요. 그래서 스모그 같은 경우는 뭔가 안개같이 뿌연 거죠. 차라리 물안개면 낭만적이고 좋은데 이 뿌연 물질이 다 매연이고 미세먼지고 오염물질 덩어리입니다. 안개같이, 그러니까 오염물질 덩어리죠. 이런 거 호흡하면 호흡기 질환도 있고 되게 뿌여니까 불쾌하고 햇빛도 차단하는 그런 피해가 있어요. 오존층이라 하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대기층에 성층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오존층이 이렇게 두껍게 있습니다. 오존이 요 밖에 있을 때는 햇빛이 강하게 오면은 자외선 같은 걸 다 막아주고 차단해주는 좋은 보호막이 돼줘요. 하지만 요 지구의 오존이 직접적으로 내려온다면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데요. 자외선이 직접 닿다 보니까 피부암이 생기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 이 오존층이 왜 빵꾸가 뻥뻥 뚫렸냐 하면은 우리가 쓰는 스프레이나 프레온가스, 냉장고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이 새나가면서 오존층을 분해시켜서 여기서 빵꾸가 뚫려요. 그러면 자외선이 직접 내려지니까 피부암 이런 게 대표적이죠. 온실 효과라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써서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무슨 비닐하우스 마냥. 그러다 보니 지구에서 열이 빠져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비닐막처럼 막아놓으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구가 더워지니까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요. 그래서 일부 대지가 낮은 곳은 물에 잠기는 거죠.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같은 이상기후 현상도 발생합니다. 산성비라 하면은 대기 중에 막 오염물질 있잖아요. 미세먼지부터 황산화물, 여러 가지 막 각종 오염물질이 있는데 비가 올 때 씻겨가지고 같이 내리는 거죠. 얘네들은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리석 같은 예술품이나 유적물, 그 다음에 석조 건물 이런 거를 다 녹여버려요. 그리고 산성물질이 산림이나 농작물에 직접 내려도 피해를 입겠죠. 다음은 열섬 효과 볼게요. 열섬 효과는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여기만 유난히 온도가 너무 높고 더운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게 왜 생기냐 하면은 도심 지역, 도시 같은 경우는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오염물질도 많고 막 복사열이나 이런 게 빠져나갈 데가 없고 건물 구조가 이상하고 막 이러다 보면 거기만 유난히 온도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서 보면 여기만 무슨 섬마냥 뜨거운 이런 걸 우리가 열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기오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은 도시계획 이런 거 세울 때 개발 제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책 중에 하나가 3가지가 있는데 탄소세예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너네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세금 내라. 그걸 탄소세라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공장이나 폐기물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야, 니네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 많이 되잖아. 그거 다 니네가 부담해 하면서 세금 때리는 게 폐기물 처리 부담금입니다. 환경예산 부담금은 사용자한테 내는 거예요. 경차가 매연도 많이 나오고 오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따로 붙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정책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제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가 지구인데 태양빛이 직접 이렇게 내리쏘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자외선이라고 살균력이 되게 강한 광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세다 보니 성층권이라는 대기권에 오존층에 이렇게 보호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온가스로 오존층이 이렇게 빵꾸가 뚫리면 자외선이 직접 내리쏘니까 너무 강해서 피부암이나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이 이렇게 공중에 있으면 보호막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오염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기오염의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어 자외선이죠. 자외선 노출량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이 자외선은 살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태양빛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빨주노초판한 무지개죠.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한 광선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요 양 끝에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어요. 여기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식당에 가면 요렇게 컵 살균기 있잖아요. 요렇게 컵 엎어놓고 보라색으로 램프가 빛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보라색이 자색이죠. 그래서 자외선 색깔로 보라색 램프를 쓰는데 이게 뭔가 살균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려고 램프를 켜요. 하지만 실제로 자외선은 보이는 영역은 아니고 어쨌든 자외선이 살균은 되지만 너무 강하면 위에서 보다시피 피부암이나 생태계 파괴가 되겠죠. 자외선과 오존층, 피부암 이렇게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적외선 키워드를 보면 좋겠죠. 적외선은 따뜻해요. 온찜질하면 좋겠죠. 그래서 뭐 따뜻한 온열 치료, 뭐 적외선 치료 여기에 좋은데 이게 너무 뜨거우면 화상이나 백내장, 너무 더워서 일사병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적외선 키워드만 따로 보면 적외선 치료로 따뜻하게 찜질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뜨거우면 화상이나 백내장, 일사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탁도 0.1%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좁은 공간에 빠글빠글 많아서 이산화탄소 많이 뿜으니까 공기가 답답하고 탁한 거예요. 그때 처치하는 방법은 창문을 연다. 창문을 왜 열겠어요? 환기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산화탄소는 너무 많으면 군집독이 발생해서 공기가 탁하고 머리가 띵한데 처치 방법은 창문 열어서 신선한 공기 넣어주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지구온난화가 생겼대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비닐막처럼 이렇게 덮어가지고 온실효과죠. 그래서 지구에서 열이 빠져야 되는데 두꺼운 이산화탄소막이 있어서 열이 못 빠져나가고 갇히면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런 걸 온실효과, 지구온난화죠. 높은 건물이 많은 도심 지역에는 너무 건물이 빽빽하다 보니 다른 변두리 지역보다 여기만 특별하게 열이 막 높은 현상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열섬 효과라고 하죠. 뭔가 뜨거운 섬 하나가 여기 있듯이. 우리 대기 중에는 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기체들이 많은데 특히 독성이 있는 일산화탄소가 있어요. O가 하나밖에 없어서 솔로. 독성이 있죠. 일산화탄소는 보통 산소를 고압으로 안 트는데 고농도의 산소를 고압으로 틀어주는 이런 처치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시에는요. 그리고 공기든 물이든 땅이든 뭔가 오염이 됐다면 희석시키고 순환되고 하면서 스스로 깨끗해지거든요. 요걸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키워드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9번 같은 문제가 어려운 거죠.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생활, 생물 성장에 해를 끼치는 대기오염의 지표입니다. 우리 대기오염의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아는 보기가 일단 있다면 그걸 지워가면서 기억나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로 1, 2야 5분 납벤이라고 암기를 하면 좋다고 했는데 1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그 다음에 오존, 분진, 납, 벤젠. 그래서 1, 2야 5분 납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는 포함이 안 되더라. 일산화탄소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같은 것도 내가 아는 거에서 지우면 좋죠. 2차 오염물질이라 하면은 좀 이름이 어렵고 영어 같은 거였고 1차 오염물질이라 하면은 뭔가 화학식 같은 그런 느낌이 1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탄화수소, 황산화물, 분진 이런 게 1차고 2차는 스모그, 케톤판, 오존, 라돈 같이 좀 이름이 좀 세련됐죠? 여기는 뭔가 투박한 화학식 같고 2차 오염물질이 아닌 거 스모그, 알데히드, 오존판 얘네들 2차인데 일산화탄소만 1차 오염이었죠. 그러면 1차 오염물질인 것은 이러면 화학기호 같은 이런 거 골라주면 된다고 했죠. 오존, 라돈, 케톤판 얘네들 다 2차입니다. 내가 아는 보기 몇 개만 지워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1차는 일산화탄소 골라주시면 돼요. 공장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뭔가 산화물이 나왔는데 이게 이따가 비가 내리면서 뭔가 건물들을 부식시키고 식물들, 산림, 황폐화 이런 피해를 준다? 뭔가 비가 내렸다. 산화물이다. 산속미죠. 산소물질을 띠는 오염물질이 비로 내리면서 다 부식시키고 피해주고 적도 부근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네요. 그래서 찬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게 찬물이 안 흐르게 되면서 바닷물이 더워지는 현상이겠죠. 그걸 우리가 엘니뇨라고 합니다. 라니냐는 반대로 바다가 차가워지는 현상이죠. 이 한류가 돌고 뜨거운 물은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바다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한류가 사라지면서 순환이 안 되면서 이쪽은 더 더워지면서 엘니뇨, 이쪽은 더 차가워지면서 라니냐 현상이 나오는 거죠. 해수의 온도가 높아졌다 하니까 엘니뇨를 골라주시면 돼요. 하지만 해수의 온도가 낮아졌다 하면은 반대인 라니냐 골라주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14, 15, 16은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에요. 주요 오염원에 대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킨대요. 그러니까 환경 개선하는데 부담금을 준다는 거죠. 경유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너네들 환경오염 많이 시키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돈을 내. 이래서 환경 개선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물린다는 거죠. 말 그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니네가 부담해라. 그래서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잖냐.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온실효과도 나오고 그리고 이 온실효과가 지속되니까 여러 가지 기상이변을 일으켜서 바다가 더워지는 엘니뇨 현상도 나오고 바다가 순환이 안 되니까 반대쪽 바다는 차가워지는 라니냐 현상도 나오지 않냐.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면 세금 많이 내라 하는 게 이산화탄소죠. 탄소 배출하는 만큼 세금 내. 이런 정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공기 문제는 이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만 봐도 충분히 풀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수질 오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요거는 미리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DO, BOD, COD 요거 때문에 엄청 헷갈리실 거예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용어조차 모를 텐데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DO, BOD, COD 이러면서 아 헷갈려 이러실 거예요. 요거를 절대 까먹지 않는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